류재복 칼럼. 국민의힘 의원들이여, 압도적 찬성으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 류재복본지 벌행인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록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정신이상자 대통령 윤석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당당하게 결연한 의지로 말했다. 그리곤 6시간 후인 12월 4일 새벽 4시 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엄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 후 3일이 지나면서 미치광이가 저질렀던 내란의 밤에 얽힌 이야기들이 조금씩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어설픈 쿠데타였지만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포고령 1호 발표와 동시에 국회는 이미 그들 마수에게 장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곳곳에서 터졌다. 공수부대 특임여단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부대 병력과 국회 통제를 지시했던 경찰의 소통착오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에 성공을 하면서 계엄 해제를 위한 정족수를 채울 의원들이 속속 집결할 수 있었고 보좌진들도 반란군 진입을 지체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1979년 12.12 사태 때처럼 계엄군들은 민첩하고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계엄군들은 한밤중에 모여든 시민들의 저항으로 혼란을 느껴야 했다. 결국 예측 못한 변수와 혼란스러운 명령체계 그리고 위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윤석열 친위 쿠데타는 이 시간 반 천하로 종을 쳤다. 그러나 사태 3일이 지난 지금 속속 드러나는 계엄 관련 스토리를 보면서 그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707 참수부대가 본회의장을 뚫고 의원들을 연행해 미리 준비해놨다는 과천수감 장소에 수감했다면 12월 4일 이후 대한민국은 어떠했을까? 필자는 12 사태의 계엄 시국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것이다. 윤석열이 차행한 비상계엄 선포, 분명한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내란 행위다.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왜 그런 반역의 불법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그 이유를 보면 거리가 너무도 멀다.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을 한 민주당에 대하여 분개를 하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행위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동문서답식이다. 그러나 주 이유는 명태균이 계속 폭로를 하는 비밀, 그리고 부인 김건희가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선수를 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는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다. 처단의 의미는 북한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살해, 제거의 의미로 이 표현은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계엄 포고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윤석열은 방첩부대와 국정원의 지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자신의 눈에 적으로 보였던 정치인들 10여 명을 체포 수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속에는 20년을 동고동락한 후배 한동훈까지 쿠데타군의 체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경악을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은 국회 점령을 시도한 계엄군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 점령에 투입을 했는데 이 역시 이유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를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에는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50년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극소수 극우 세력의 정신상태를 대통령이란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볼 때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 모두가 같은 뇌를 가지고 있다는 한심한 생각이 들 뿐이다. 2024년 12월 7일인 내일 저녁 국회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사당을 난입, 점거하면서 계획적으로 명분도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민들에게 대역 죄인으로 불안감을 안겼던 윤석열을 탄핵한다. 그러나 국힘에서 8명이 표결에 찬성을 해야만이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던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선포 해제를 위한 가결을 했을 때 현장에는 국힘 소속 18명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도 있었다. 그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있자 잘못된 것, 위헌 위법이라면서 윤석열의 반기를 들었다. 이때 국민들은 그를 똑똑하게 봤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6일 오전 한동훈, 그는 국힘 최고위 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까지도 탄핵을 반대한 그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속속 드러나는 계엄 관련 증거와 증언들을 보면서 계엄 선포가 불법이며 위헌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내가 아닌 원외이기에 그를 따르는 의원들, 즉 친한계는 소수이기에 그의 탄핵 찬성에 손을 드는 의원들은 적다. 그리고 국민의힘 다수는 아직도 극우적 정신 상태에 포위된 대통령의 결사옹위를 외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진정한 위기는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윤석열과 통일시되는 것으로 극우 유튜버의 사고방식, 기만과 거짓의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보수가 살려면 내일 있을 윤석열 탄핵 통과에 압도적인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식 보수와 끝장을 내야 한다. 만취한 운전사에게 핸들을 먼저 뺏어야 하듯이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도 나는 잘못이 없다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신이상자 윤석열로부터 국가 운영의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내일 있을 윤석열 탄핵 표결, 아마도 국힘 내부에서는 격렬한 찬반의 논쟁과 권력투쟁이 벌어지겠지만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 76%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들의 시선도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예민하기 때문이다. 국힘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탄핵 이후 전국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의 동조자가 될 것인가? 보수의 새판을 짜는 공로자가 될 것인가? 다 끝으로 필자는 국힘 의원들에게 외친다. 시간이 없다. 범죄자 윤석열과 단호히 결별하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출처 정경시사 포커스.